안녕하십니까. 잉글리시 닥터 티처 잉닥쳐쌤입니다. 오늘로 이제 두 번째 저희 영어 문법의 거시적 관점의 문법을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형용사라는 파트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품사는 진짜 영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명사 되게 쉬웠는데 그 명사에 대해서 진짜 복습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명사 설명하면서 독해의 가장 기본, 어떻게 독해를 해 나가야 되는가, 동사 앞에서 끊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 진짜 계속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말고 다른 문제집들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거기서 항상 동사 찾아서 한번 끊어 보시고, 동사는 뭐 여기가 동사일까? 저기가 동사일까? 아직 저희가 동사를 수업하진 않았지만 동사가 어딜까 고민하면서 한번 끊어보시고, 문장 부호나 접속사 같은 경우에도 한번 끊으시면서 그 단위별로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잡아나가는 연습 계속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명사, 대명사 반드시 복습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시고, 뭐 자기 전에 틀어놓고 이렇게 보고 주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형용사, 오늘도 닥치고 형용사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 저희 한국어에서도 형용사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한테 이제 한국어에서 형용사라는 개념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형용사가 뭘까요? 라고 질문해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명사를 수식합니다. 명사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요. 영어 쪽에서 학생들한테 영어에 대해서 그럼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또 명사를 수식합니다. 라는 요 개념은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요 형용사에서는 더 중요한 역할인 요 기능. 요렇게 형용사를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 그리고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 이런 식으로 좀 확실하게 좀 구별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요거 다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올라오면 대부분 다 까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살짝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 서술 기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글로써 풀어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명사라는 걸 설명하면서 성분의, 품사 말고요, 성분의 보어라는 말을 설명드렸었죠. 보충 설명하는 말. 형용사에 이 서술 기능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 보호 자리, 주격 보호나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라는 것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요 형용사 친구격인 부사라는 애가 있거든요. 걔는 이 서술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보호 역할이 불가능합니다. 좀 이따가 적어 드릴 겁니다. 적고 표시까지 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한정 기능인데, 이게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학생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 명사를 꾸밉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밉니다. 그게 이 기능이에요. 이 용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국어에서는요,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면 명사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준다. 명사의 의미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영어 쪽에서는 좀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학생이 한 명 있다고 칩시다. 스튜던트. 외국 사람들은 요 명사를 봤을 때 이 학생에 대한 포텐셜, 즉 잠재성을 어마어마하게 보는 거예요. 예쁜 학생일 수도 있고, 키가 큰 학생일 수도 있고, 똑똑한 학생일 수도 있고, 성실한 학생일 수도 있고, 그 엄청나게 많은 잠재성 중에 앞쪽에 톨이라는 형용사가 붙어버리게 되면 나머지 잠재성들은 싹 다 예쁘다, 예쁜, 아니면 똑똑한, 이런 어떤 가능성들은 싹 다 없어져 버리면서 의미가 톨로 제한된다라는 의미로 자꾸 갑니다. 영어는 이렇게 한계를 잡는 개념으로 형용사를 바라봅니다. 의미의 중폭이 아닌 의미의 축소로 보는 것이죠.
요게 이제 한정기능이라는 이름을, 한정용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요것부터, 우리 친숙한 한정용법부터 제가 이론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예문까지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 서술기능까지 싹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형용사 한정적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살짝 말씀드렸죠. 명사를 꾸미는데, 꾸며서 명사의 의미를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명사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요렇게 볼 수 있겠네요. 명사를 수식해서 의미의 한계를 잡아낸다. 선생님, 이거 왜 설명해요? 나중에, 왜 이렇게 강조해요? 나중에 저희가 계속 기능이라는 걸 볼 거예요. 그거는 관계대명사까지 넘어가고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요거 살짝 섞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때 가서 요 한계를 잡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참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입니다. 밑그림. 요거 알아놓으면 나중에 진짜 도움 됩니다. 믿고 잘 잡아 놓으시고요. 자, 수식의 방향을 봅시다. 명사를 꾸며주면 영작을 하실 때 형용사를 어디에 먼저 써야 돼요? 앞에 써야 될지 뒤에 써야 될지 이런 것들 저희 알아야 되겠죠. 수식 방향, 이번에도 원칙은요, 앞에서 뒤로 명사를 수식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문으로 관사한개 붙였어야 됐는데, 자, 요렇게 beautiful이라는 형용사가 student라는 명사를 앞에서 뒤로 꾸며주면 예쁜 학생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고,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의 원칙은 앞에서 뒤로 수식한다. 그리고 이걸 예외라고 두는 게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봅시다. 닥치고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냐? 첫 번째가 요런 걸로 끝이 나야 됩니다. 특별한 물건이라고 할 때는 스페셜 띵, 요렇게 앞에서 뒤로 꾸며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 단어가 something이 되어버리는 순간 형용사 스페셜이라는 표현을 요렇게 뒤에다가 적어서 앞으로 수식합니다. 특별한 무언가라는 의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요 앞에 쌤이 지금 요거 표시를 해드렸죠. 한 개 더, 여기에 where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nowhere, anywhere, somewhere 이런 것들이죠. 자, 여기 요 빨간색 동그라미 친 쪽 있죠? 요 부분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some, no, any, every 같은 것들이 붙어줘야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게 됩니다. 안 붙으면 앞에서 뒤로 수식합니다. 그대로
something, someone, somebody, somewhere, nothing, no one, nobody, nowhere, anything, anyone, anybody, anywhere, everything, everyone, everybody, everywhere. 이런 표현들은 형용사가 수식을 할 때, 즉 수식을 받을 때 형용사는 뒤로 배치가 되어 앞으로 수식을 하게 됩니다. 자, 예외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예외. 이번에는 수식하는 형용사가 구 또는 절을 이룰 경우. 자, 쌤이 명사 설명하면서 구, 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구라는 개념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 역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명사 역할하는 두 개 이상의 단어 조합, 명사구 보셨었고요. 형용사구의 대표적인 것들론 존재로 이런 것들, full of, 무엇으로 가득 찬 이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준동사 파트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투부정사 같은 경우가 거의 구의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to라는 단어 하나, 동사원형이라는 단어 하나, 두 개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 구입니다.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절이라는 개념은요, 요건 접속사 파트에서 제가 좀 더 설명할 겁니다. 품사에서 접속사 파트. 한국어에서는 절이라는 걸 안긴 문장이라고 표현해요. 아는 문장을 주절, 안긴 문장을 종속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요것도 접속사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놈의 대절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왜 도대체 그런 절이라는 이름을 가지는지, 이 마디절자거든요. 그거 설명 드릴 겁니다. 자, 형용사 절의 대표적인 존재는요, 저희가 나중에 하게 될 관계 대명사 파트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개념은 한번 적어 드릴게요. 요렇게 적어 드릴게요. 문장이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한다. 개념은 이렇게 잡아놓고 자세한 것은 접속사 파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세 개의 예문을 끌고 왔습니다. 한정 기능에서 형용사가 명사를 앞에서 뒤로 꾸밀 때와 뒤에서 앞으로 꾸밀 때의 첫 번째 예문 세 개인데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시죠. 독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사 여기에 있네요. 이렇게 주어되고요. 타동사의 목적어 임팩트 있고 이렇게 형용사가 꾸민다는 겁니다. The discovery had a significant impact. 상당한 효과를 가진다는 겁니다. 상당한 효과. 뒤쪽엔 전치사구 나옵니다. 전치사구 속에서도 과학적 커뮤니티, 집단이라는 scientific community도 앞에서 뒤로 명사를 꾸며나가는 형태들입니다. 해석하면 그 발견은 과학 집단에 엄청난 상당한 임팩트를 끼쳤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형용사는 원칙적으로 명사를 앞에서 뒤로 수식해 나가는 구조를 갖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문 한번 보시죠. 동사 여기 있고요. 주어고요. 타동사의 목적어 있습니다. 이렇게 useful이라는 형용사가 things, 물건, 물체, 것들이라는 명사를 앞에서 뒤로 꾸며 나간다는 겁니다. 요건 나중에 배우게 될 준동사, 중,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이라는 건데 그때 가서 한번 보시고요. 우리는 해석부터 플라스틱 위에 쓸 유용한 물건들이 필요하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쓰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잡히기도 합니다. 쓰기 위해서가 좀 더 예쁘겠죠? 자, 세 번째 예문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일반적인 things일 때는 형용사가 앞에서 뒤로 꾸몄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앞쪽에 some, no, any, every 같은 것들이 붙게 되면 형용사 useful이 뒤로 빠지면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영작하실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술형. 동사용이 need니까 앞에서 한번 끊겠습니다. 해석해 보면 우리는 맨디로 for the experiment 실험을 위해 유용한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중요한 거 그냥 think one body는 앞에서 뒤로 수식하지만 some, no, any, every가 붙게 되면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게 됩니다. 자, 제가 예문 두 개를 더 끌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부터 다시 한번 더 보시죠. 형용사의 한정 기능입니다. 동사 여기 있죠? 주어 잡고요. 목적어 마우스입니다. 보세요. 큰 이라는 형용사가 앞에서 뒤로 마우스라는 명사를 꾸며주고요. 그 뒤쪽으로는 음식으로 가득 찬이라는 형용사 구가 돼서 단어 하나, 단어 둘, 단어 셋,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형용사 역할한다. 형용사 구. 음식으로 가득 찬이라는 표현은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수식하고자 하는 명사 뒤쪽에 써서 이렇게 꾸며주게 됩니다. 해석해보면 그는 자 수식이니까 먼저 잡아줘야죠. 큰 음식으로 가득 찬 큰 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쉽죠? 되게 쉽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동사 이번엔 조금 주어가 길어요. 요겁니다. relevant to your research 당신의 연구에 관련된 이라는 단어 하나, 단어 둘, 단어 셋, 단어 넷 구고요. 명사 수식의 형용사 구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가 구를 이루면 명사를 꾸밀 때 뒤에 써서 앞으로 수식한다. 그래서 당신의 연구와 관련된 그 정보가 온라인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고요. 이때 온라인은 부사입니다. 명사 아니에요. 이 부분은 수동태 파트에서 할 거고요. 이렇게 형용사는 명사를 앞에서 뒤로 꾸미는 걸 원칙으로 삼고 구나 절을 이루면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물론 요 수식받는 대명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hink one body로 끝나는 앞에 some, no, any, every가 붙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독 수식이더라도 뒤쪽으로 형용사를 깔아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한정 기능에 대해서 살짝 예문들도 봤고요. 이거 말고도 한정 기능에 대한 예문을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 준동사 파트 가서 또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거랑 분사라는 부분 건드릴 거거든요. 그거 건드리면서 또 예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맛보기식으로 이렇게 봐놓고 이거 말고 또 한정 기능에서 뭐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여러 형용사들이 한 번에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뭐 형용사의 의미가 의견, 판단, 크기, 형태, 나이, 색깔, 출신, 뭐 재료, 목적 이런 순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들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 요즘에는 크게 적용을 안 시켜요. 그건 제가 어릴 때 이제 배우던 그런 어떤 멘트들인데
그런 부분도 제가 나중에 형용사 파트의 미시적 관점에 설명해서 추후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그런 짜잘짜잘한 부분들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형용사와 부사 파트 부사까지 설명을 다 끝나고 나면 그걸 또 묶어서 저희 원급, 비교급, 최상급 너무 쉽죠? 네, 맞아요. 너무 쉬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도표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굉장히 쉬운 파트라서 그것도 제가 미시적 관점의 형용사, 부사 파트 설명해서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형용사에 대해서만 저희 확실하게 한번 점령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형용사의 서술기능. 학생분들이 대부분 까먹고 넘어오는 부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는 형용사 두 번째 기능인 서술 기능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까먹고 넘어와요. 그리고 이걸 배우는 시점이 중학교 1학년 때다 보니까 우리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이런 걸 하면서 시험이 많이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좀 쉽게 삭제하고 넘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등학교에서 계속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서술 기능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말 그대로입니다. 글로써 풀어 쓴다라는 서술 기능은 문장의 컴포넌트 중 보어로 형용사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어는 주어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 목적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거 명사 파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거 역시 동사를 알아야 돼요. 2형식 동사 뒤쪽이 주격 보호 자리고요. 5형식 동사를 쓰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 요 자리가 바로 보호 자리고요. 이 자리에 지난 시간에 배운 명사 쓸 수 있고요. 오늘 배우고 있는 형용사, 왜? 서술 기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형용사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요 보호 자리에 우리가 추후 배울 이 부사는 사용이 불가하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중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법 문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중1은 모의고사가 없죠.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법 문제,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심지어 각종 고등학교의 내신, 객관식 문법 문제에 계속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부사는 보호 자리에 쓸 수 없습니다. 형용사만 보호 자리에 쓸 수 있습니다. 왜? 서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문 한번 보시죠. 자, 형용사가 서술 기능을 하는 예문 3개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부터 한번 보시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비동사는 자동사의 대장격이다. 여기선 2형식 동사로 활용이 되고요. 요 자리가 주격 보호 자리가 되면서 difficult, 어려운 이란 형용사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difficultly라는 부사 못 쓴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extremely는 극도로라는 부사로 difficult 형용사를 수십 개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는 difficult 이 녀석이 형용사 서술 기능이다. 해석 한번 해볼게요. 기말 시험은 극도로 어려웠었다 라는 의미고요. 이거 말고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동사를 먼저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그때 2형식 자동사 16개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 16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다른 2형식 동사들은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제가 2형식 자동사까지 설명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다른 2형식 동사들도 활용해 나가는 여러 예문들을 더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예문에서
이것도 한번 적어 드릴까요? 요런 부사 못 쓴다. 왜? 부사는 서술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형용사는 서술 기능이 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make라는 동사가 나왔는데요. 자, 요 make도 제가 또 동사 파트 이야기를 하는데 동사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타동사의 대장격입니다. 3형식 타동사로 쓸 수도 있고 4형식 타동사로 쓸 수도 있고 5형식 타동사, 5형식 중에 일반 5형식 타동사로 쓸 수도 있고요. 사역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크게 봅시다. 5형식으로 활용이 됐고요. everyone이 목적어 뒤쪽 happy 요 자리가 목적격 보호 자리가 됩니다. 전치사구로서 everyone 잡고요. 전치사구도 제가 지난 시간에 명사 설명하면서 이야기해 드린 것 동사를 설명하면서 살짝 곁들이고 따로 품사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자, 해석부터 해봅시다. 5형식 빠지면 쌤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주체, 서술어, 즉 주어, 수어 관계처럼 해석하라 그랬는데 행동은 아니니까 일반 5형식으로 잡아서 그 소식은 사무실 안 모든 사람들을 행복한 상태가 되게 만들었다. 이런 문장이 됩니다. 전치사구고 everyone 목적어, happy 목적격 보호주 그리고 요 자리 또 happily 이런 표현 못 쓰겠죠. 부사 안 됩니다. 서술 기능 안 됩니다. 요게 고등학교 1학년 문법 29번 문제, 그 문법 문제에서 출제되는 객관식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잘 봐놓으시고요. 그리고 요 뉴스라는 단어가 명사인데요. 좀 재밌는 단어인데 복수형 아닙니다. 뉴스가 아니에요.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이게 north, east, west, south 이 두 문자입니다. 이거 옛날에 중앙정부 시절이 있었잖아요. 북쪽에서 오고 동쪽에서 오고 서쪽에서 오고 남쪽에서 오는 것 소식 뉴스예요. 그래서 이건 S로 끝나지만 복수형이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불가선 명사입니다. 실수 없는 명사예요. 재밌죠? 이런 거. 좋습니다. 닥치고 계속 하겠습니다. 너무 쉬운 거네요. 자, 마지막 예문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 요 예문은 제가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넣은 거예요. 아직 준동사를 안 해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넣은 건데, 자, 요 문장에서 가주어 진주어라는 개념이 들어서는데, 여기서 동사는 is지만 keep이라는 행동을 기준으로 한 번 더 5형식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행동 기준 문장 전개라는 건데, 이걸 다음 시간에 동사 파트 다 설명하고 나면 준동사로 진입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문장의 전개는 동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결정할 거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동사와 행위, 행동이라는 개념을 떼어 드릴 겁니다. 두 개는 다른 말이다. 미묘하게 다르다. 서술어와 동사는 다르다라는 걸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이어서 붙여드리고요. keep 기준으로 5형식이 전개되면서 the public area라는 부분이 목적어, keep의 목적어, clean 이 부분이 keep의 목적격 보호 자리가 되는 겁니다. 공공장소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재밌겠죠? 나중에 제가 준동사 파트에서도 이런 거 잘 설명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고요. 여기도 형용사 clean, keep의 목적격 보호 활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형용사도 그렇고 명사도 그렇고 정말 동사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동사. 영어에서 동사만 점령해도요, 한 60%는 점령했다고 진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살짝 맛을 보여드리면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의 구별, 그리고 자동사에서 좀 더 세부적, 중학교까지는 자동사 타동사만 구별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1형식이냐 2형식이냐 3형식이냐 4형식이냐 5형식이냐 그것만 구별해도요 영어 60% 점령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믿으십시오. 좋습니다. 이렇게 형용사는 주격보호나 목적격 보호로 활용할 수 있다. 왜? 서술 기능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오늘 품사 중 세 번째 품사,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품사 되게 쉽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쉽고요. 이것도 되게 자세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학습할 게 많습니다. 일단 저희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적 관점의 문법을 다루어 나갈 것이니까 일단 요 정도 알아놓으시면 영어를 학습해 나가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부사를 먼저 촬영할까 아니면 동사를 먼저 촬영할까. 형용사와 관련이 있는 것은 부사인데 근데 이 부사라는 거는 또 adverb, 동사랑 관련이 있거든요. 동사를 알아야 또 형용사를 알 수 있고,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죠. 문법이 다 얽혀 있다고요. 뭐를 기준으로? 팔품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명사만 알아서도 안 되고 형용사만 알아서도 안 되고 부사만 알아서도 안 되고 동사만 알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동사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업데이트 내용은 동사 파트가 될 거고요. 자동사, 타동사부터 제가 친절하게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믿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동사 수업 들으시고 준동사 수업까지 이제 시청하시면 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구나. 물론 진지하게 학습을 해 주셨을 때요. 그러니까 전 진짜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으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고요. 자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반드시 영어 쉽게 정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왼쪽 아래쪽 보시면 저희 구독 버튼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정말 유익하고 간결하고 퍼펙트하게 제가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정말 유익한 영상 될 테니까 믿고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죠?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누르시고 시청을 계속해 주시면 제가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잉글리시 닥터 티처 잉닥처 쌤이었습니다. 닥치고 복습합시다.